반갑습니다. 횡령 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즉 외감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법을 잘 몰라야 사는데 좀 지장이 없는데 자꾸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주요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외감법, 즉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는 목적은 물론 이제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이런 좀 외부 감사에 적용이 되면 좀 굉장히 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시어머니처럼 와서 뭐 위주할 고주할 뭐 얘기하고 채권단도 아니고 무슨 주주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외부 감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자산 이내면 되면 외부 감사 안 받지 않나요? 물론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그 요건이 약간씩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걸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우리 회사는 외부 감사 대상이네,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네 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우리 사람들도 거기에 대처하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외감법은 개정 전에도 똑같고 개정 후에도 똑같지만 상장회사, 우리 회사가 상장회사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아니면 뭐 코넥스나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외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요거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상관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장사, 즉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코넥스에 등록되지 아니한 회사들 중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와 받지 않아도 되는 회사에 대해서 좀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걸 알아주셔야 되냐면 우리 회사가 처음에는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회사 사세가 확장되고 직원도 좀 뽑고 자산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서 알고 봤더니 외부 감사 대상이었는데 깜빡하고 그거를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과태료랄지 심지어 벌금이랄지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까 요즘 좀 유념하시고요. 우선 2018년 11월부터 좀 더 이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엄격해졌다. 그 내용은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회사는 이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엄격해졌나요? 이게 회계부정 사건이랄지 이런 대우조선 해양이랄지 이런 회계부정 사건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법 강화를 통해서 주식회사 중에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좀 더 강화된 외부 감사를 통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일부 조사에 따르면 외감 대상이 28,900개에서 33,0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외부 감사가 늘어나면 그 정보를 보는 이해관계자, 정부랄지, 투자자랄지, 아니면 채권자랄지,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사람들 같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감사 비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경영에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회계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랄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또 마일리지 충당 부채 같은 경우를 이제 적립하지 않아서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채권단 측에서는 더 대출채권을 연장해주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렀죠. 그에 대한 자구책으로 경영진이 결국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참 대기업도 이런 어떤 외부 감사의 대응을 신경을 쓰지 못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외부 감사 대응을 좀 잘 하셔가지고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부 감사 같은 경우는 적정 의견을 받는 게 목적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깐깐해진 이제 외부 감사 규정에 의해서 회계사들이나 감사인들이 적정 의견을 주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시간을 또 소요를 합니다. 게다가 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걸 또 도입을 하라고 또 법에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랄지 외부 감사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들 좀 신경을 써야 이런 부분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2023년에 이게 적용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적정 의견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까지 한 3, 4년 동안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특히 또 개정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유한회사가 어떤 거냐면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랄지 주식을 유통하지 못하는 상장을 못하는 회사인데 대표적인 유한회사가 구글 코리아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들이 유한회사가 많습니다. 이런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가 진행이 되게 됐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죠. 그러면 회계사님 이 외부 감사 안 받고 싶다. 그럼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가 작년도의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이 넘는다면 이제 외부감사 대상이고요.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지려면은 자산이 120이거나 120억 미만 앤드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부채 70억 그리고 종업원수 100명 미만 그 다음에 매출 100억 미만 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앤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120억 미만, 그리고 부채 70억 미만, 그리고 종업원수 100명 미만일 경우에만 외부 감사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좀 알아주시면 우리 사장님들 경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개정된 외부 감사 중에 이제 외부 감사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법이 계속 바뀌고 또 요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이 회계 쇼크가 일어나서 회사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우리 사장님들 좀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서 외부 감사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비리 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